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 방안으로 북한의 개성공단을 가동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에 불만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청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국민들을 위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보급에 나섰습니다. 익산시 여산휴게소 확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한 수급 방안으로 국회에선 북한의 개성공단을 가동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 해결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란 이유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박광온 서른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을 가동시키자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세계 다른 나라의 방역 물품 부족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유엔 제재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을 통한 평화 경제가 코로나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그런 주요 방안이 될 것으로 믿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남북협력에서 개성공단 두 분 가동을 통해서 마스크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물론이고 막혀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이번 두 의원의 발언이 마스크 부족 문제에 있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서 지난 3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남북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성공단 활용 제안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여주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담은 보고서가 노출된 것이 불순한 공작이라며 공천 갈등으로 인해 또 한 번 총선에서 패배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공관위는 자유한국당 출신의 일명 탄핵 오적과 친박 오인을 모두 컷오프하는 등 과감한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공천과 관련해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고 내부 반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 대표로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도 당의 이런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김원성 최고위원은 이번 공천 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황교안 대표에게 제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고서가 특정 언론에 노출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한국당 당원 일부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관위에서 많은 고민 끝에 혁신적인 공천을 한 지역을 문제 지역으로 분류해 대표님께 허위 보고한 인사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이 시점에서 공천 갈등이 표면 위로 오르는 것에 대해 20대 총선 때와 같이 또다시 공천 갈등으로 인해 패배하진 않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회 첫걸음을 떼는 청년들이 빚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21대 총선에는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년 부채 해결이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민중당의 손솔, 남동호 등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정론관에서 청년 부채 해결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물림되는 청년 부채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타파하고 빚마저
대물림되는 불평등 구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는 4월 15일 청년들의 분노는 바로 이곳을 향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는 사람들과 부모님이 대출을 막혀 생활비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의 차이는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들이 불평등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빚더미로 몰리게 하는 학자금 대출, 시작을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청년 부채 해결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로 청년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청년들의 정계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강북구가 서울시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 안심이 서비스를 연계 운영합니다. 긴급 신고와 스카우트 동행 등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북구가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심이를 운용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안심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안심이나 안심이를 내려받아 실행한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긴급 신고와 안심기가 모니터링, 그리고 집까지 동행하는 스카우트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긴급 신고의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센터는 신고자 주변의 CCTV를 모니터링해 경찰 출동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또 귀가 모니터링 버튼을 이용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신청자가 지정한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송됩니다. 안심기가 스카우트를 이용할 경우 지역 내 스카우트 대원을 만나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호신용 안심이 앱이 심야 시간대의 범죄 예방과 함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죠. 종로구에서는 주민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학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구청을 찾은 주민들의 대기 시간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문학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문학 자판기란 시나 명언, 소설, 수필 등에서 발췌한 내용이 영수증 형태의 용지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 문화가 향상되고 민원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늘면서 방역과 소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방역이 필요한 민간시설의 방역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의왕시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관내 민간시설 소독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의왕시는 지난 2일부터 관내 6개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역장비를 빌려주고 있는데요. 방역장비가 필요한 민간시설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소독약품 사용법과 안전관리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장비를 최대 하루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영업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의왕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간 관내 모든 영업장에 손소독제와 예방안내 홍보물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3월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본격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과정은 오는 6월 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받게 됩니다. 이에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의 이전, 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산학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 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특히 대구 시민들은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구 달서구가 구민들을 위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보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진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평소 붐비던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임시 휴업하는 가게들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하나의 걱정은 바로 체력과 건강 관리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달서구는 달서체력인증센터와 공동으로 실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누구나 다 늘상 아는 운동들이고요. 이런 운동들을 일상에서 함으로써 조금씩 건강이 체온이 높여지고 웜업이 되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개발했습니다. 실내 면역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비롯해 근력 운동,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코어 운동 등 총 14개 동작으로 나눴습니다. 동작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달서구는 블로그와 구청 SNS를 통해 실내 면역력 강화 운동법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실내만 계시다 보면은 몸의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 달서구 체력인증센터에서 처음 가는 실내 운동을 생활해서 체력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책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지금 실내 면역력 강화 운동을 통해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JJC 뉴스 이진원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준비가 한창인데요. 대구 북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각 당의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민주당의 홍일학 예비 후보는 일정상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진원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북구 을 선거구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북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만 지역 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북쪽으로는 경북 7곡군과 맞닿아 있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예비 후보들이 출마해 지역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권호성 예비 후보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의에 대한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예비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저는 중앙지검 특수 2부장 등 검사로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공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바로잡고자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예비후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자치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강력한 추진력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북구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실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는 그동안 발전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구을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에서 쌓은 지혜와 역량을 좀 쏟아붓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이다리 예비후보는 국회와 한나라당 대구시당 경상북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고 국회의원이 되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권력의 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저 북구의 큰딸 이달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개인 누구누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보수 정당이 똘똘 뭉쳐서 무능한 정권,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고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뭉쳐주십시오. 이달이 지원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영재 예비후보는 대구시당 위원장과 북구 의원을 지냈고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치를 꼭 실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정치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안고 그들과 손을 잡고 희망과 따뜻한 삶을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출마한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예비후보는 국회 일정상 이번 취재에는 응하지 못했습니다. 북구을 선거구를 발전시킬 적임자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가려집니다. JJC 뉴스 이진원입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시에 AI 기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주식회사 티맥스 소프트가 지난 5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건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티맥스 소프트는 광주의 인공지능에 특화된 연구개발 중심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초 15명 규모의 사무소를 광주에 설립하고 5월에는 향후 2년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300여 명 선발을 위한 채용 설명회를 광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광주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강릉시가 아동용 마스크 필터 50만 매를 무상 공급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필터 교체형 아동용 마스크 3만 3천 매와 필터 50만 매를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대상은 만 3세에서 12세 아동 16,500명이며 필터 교체용 마스크는 1인당 2매씩, 필터는 1인당 30매씩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무상 공급된 아동용 면 마스크는 강릉시가 마스크 생산업체에 제작을 직접 의뢰한 것으로 일회용 필터를 교체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교체용 필터의 안전성 검증을 마친 것입니다.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CCTV가 큰 도움이 되죠. 평창군과 평창경찰서는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 CCTV 통합 관제센터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평창군은 지난 3월 3일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에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평창경찰서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소속 경찰 공무원 1명을 파견해 관제요원이 범죄 의심사항 협조 요청을 하면 112 출동 등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창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지방세 지원 사업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며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6개월 기한 연장,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가고지 세목의 6개월 징수 유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자동차세 등이 감면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녹색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올해 보급 차량은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수소 승용차 등 총 1,899대로 작년보다 230세대 증가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2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 중 가동 중인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입니다. 융자 한도는 한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고 자세한 문의는 보령시청 기업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 이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도 자연스레 다양화되고 있죠. 물금 황산공원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됩니다. 이달 준공 예정인 반려인 쉼터는 황산공원 내 축구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해 지면에 마사토를 깔고 보호자를 위한 벤치 등 간이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시는 반려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쉼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이다 보니 매장용 컵을 사용하는 데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식품 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포항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절약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실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익산시 여산휴게소 확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인데 도로공사 측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운 방음벽 또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전북 익산시 여산휴게소 확장공사 현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는 여산휴게소 확장공사로 분주한 이곳에는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가 이 주택이 바로 여기서 민가하고 방음벽하고 10m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주민들은 이 설계를 할 때 저희들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설계를 하라고 처음에 그 사람들하고 몇 사람들 얘기할 때 주민과 협의하에 한다 그런 그 도로공사 문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민들 협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있다가 해당 한국도로 전북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방음벽을 내세웠지만 마을과 10m도 채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설계 도중 마을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주민들의 민원 제기 또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실시 설계할 때 설계 중에 저희가 이제 마을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마을 전체 주민이 참석한 건 아니고 이장님하고 현재 민원 좀 제기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몇몇 분 참석하셔가지고 일단 설명을 좀 들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 검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현장 조사 나왔을 때 같이 현장에서 보면서 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어떤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당초 공사 사업 설명회는 없었다며 토지 용도 보상에 대한 설명회만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보상 설명한 게 일부에서 이게 무슨 설명이냐. 용지 보상 설명이지. 그런 보상은 설명 하나만 해 가라고 해서 설명하다가 중간에 그냥 바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를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휴게소를 넓힌다 이런 설명을 정확히 하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은 안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일부 마을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를 찾아가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공사 시작하길래 동네 젊은 사람들 몇 분이서 이렇게 전북본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처당 얘기만 듣고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통보만 받고 온 거예요.
제대로 된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한 한국도로공사. 협의점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전북은행과 대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와 식품농공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북은행과 분양대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정읍철도농공단지와 식품농공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철도농공단지와 식품농공단지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한 기업에 대해 중도금 80%를 대출하게 됩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금융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정읍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지원으로 주민들은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 전주시가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첫 번째로 시민, 공공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35개 동주민센터에서 소독약품을 무료로 지원받고 소독 장비를 임대해 자신의 집과 가게, 동네, 집 앞 골목길, 공동체 공간 등을 소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일제 소독에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더 확산되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소독약품과 장비 임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빛나는 시민정신과 함께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이어서 세계 소식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북미 대륙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쥐 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일 소피 그레고어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리도 총리 역시 14일간 자가격리에 돌입했는데 총리의 대변인은 그가 별다른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레고어 여사는 가벼운 독감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연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본 측은 연기나 취소는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도쿄올림픽을 1년 늦게 여는 것이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측은 도쿄올림픽이 올해 안으로 개최된다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가을로 올림픽이 연기된다면 미국 내 다른 프로스포츠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1년 연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일본은 올림픽의 정상 개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담당상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회조직위원회 모두 올림픽의 연기나 취소는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예정대로 무사히 치르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원숭이 도시로 알려진 태국 중부의 롯부리에서 원숭이 수백 마리가 패싸움을 벌여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지난 11일 태국 롯부리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두 무리의 원숭이 수백 마리가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사원과 시내를 각각 구역으로 삼고 있는 두 원숭이 무리가 충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싸움의 원인으로 여러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줄면서 먹이가 부족해진 사원 원숭이들이 시내 구역을 침범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 당연한 일상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린 자칫 지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